네가 가진 기술이 하찮은 수준이라면 네놈의 남성 기능 역시 하찮다고 판별하겠다. 이라크 아르빌. 한 이라크 여군 지휘관의 오만한 도발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한 한국인 하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력 검증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과 그가 입은 군복의 명예를 짓밟는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과연 이라크로 파병을 나간 한국인 하사와 이라크 여군 지휘관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숨이 막혔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 묵은 먼지와 마른 피냄새와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노골적인 배척감이 뒤섞인 공기였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의 수도 아르빌. 자이툰 부대 주둔지 외곽의 태양은 모든 색을 바래게 할 만큼 맹렬했다. 황지훈 하사는 방탄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을 거칠게 닦아냈다. 전투복 등판은 이미 소금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뺨에는 정비유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손톱 밑은 언제나처럼 검은 기름때가 박혀 있었다. 황 하사. 준비됐나? 통신 천막 안에서 이진성 상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자이툰 사단 본부 직할대 소속의 통신 정비 반장이었다. 완료됐습니다. 장비 다 챙겼습니다. 좋아. 이 상사가 혀를 찼다. 이번엔 이라크 놈들 물건이야. 3사단 사령부라는데 통신망 전체가 먹통이랍니다. 꼴에 미군한테 받은 최신형 장비라는데 지들 손으로는 답이 안 나온 모양이야. 황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임무는 연락정비 담당이었다. 공식 명칭은 그랬다. 실질적인 임무는 자이툰 부대와 현지 주둔군 사이의 온갖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다. 그것이 망가진 발전기든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 무전기든 혹은 방탄 차량에 퍼져버린 엔진이든 다른 애들 말고 꼭 황 하사를 지명하더군. 저번에도 자네가 걔들 사단장 차량 에어컨 고쳐줬지? 네, 그렇습니다. 빌어먹을. 걔들 눈엔 대한민국 하사가 무슨 만능 맥가이버로 보이나. 이 상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지만 황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황지훈은 24살이었지만 그의 손은 40살 정비사의 그것처럼 거칠고 투박했다. 그는 기계를 이해했다. 전선의 기계들은 사람보다 정직했다.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경례를 마친 황지훈이 방탄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김상병이 긴장한 얼굴로 침을 삼켰다. 지훈이 형님, 이번엔 또 얼마나 걸립니까? 거기 분위기 장난 아니라던데. 가봐야 알지. 빨봐. 차량이 육중한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아르빌 시내를 향하는 비포장도로 위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었다. 자이툰 부대의 안전구역을 벗어나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거리는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처럼 아슬아슬했다. 이라크군 제3사단 사령부 임시 막사는 아르빌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군이 버리고 간 기지를 급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입구의 검문소는 자이툰 부대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허술했지만 총을 든 병사들의 눈빛만큼은 살벌했다. 코리안? 자이툰? 경계병이 더러운 총구로 황지훈을 훑었다. 황지훈은 말없이 통행증을 내밀었다. 한참을 더듬거리며 서류를 읽던 병사가 어딘가로 고함을 쳤다. 안으로. 차량이 연병장을 가로지르자 수십 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하던 훈련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경멸이 더 많았다. 동양에서 싸우러 온 것인지 돈을 쓰러 온 것인지 모를 군대. 그들에게 자이툰은 그런 존재였다. 차량이 멈춘 곳은 사령부 본청으로 쓰이는 낡은 2층 건물 앞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레일라 알자비리. 이라크군 육군 중위. 그녀는 건물 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검은 머리카락을 전투복 칼라 안으로 단정하게 말아 넣었다. 황지우는 그녀가 이곳 지휘관이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었다.
이라크군, 그것도 최전방 사령부의 여성 지휘관이라니. 그녀는 황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고 훨씬 더 차가웠다. 날카로운 콧날과 도톰한 입술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은 메마른 사막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황지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이 자이툰에서 보낸 기술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지만 명백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황지훈 하사입니다. 연락 장교 임무 겸임 중입니다. 황지훈은 의전 교육을 받은 대로 먼저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레일라 중위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한 걸음 다가왔다. 키는 황지훈보다 약간 작았지만 그녀의 계급장이 주는 위압감은 공기를 짓눌렀다. 하사?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휘하의 병사들도 당신보다는 계급이 높겠군. 자이툰은 장교가 없나? 아니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고작 당신뿐인가? 문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황지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경험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전투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따라와. 레일라 중위가 획 돌아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걷어찬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통신 지휘실이었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미군이 공유한 최신형 전술 통신 제어반이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모든 모니터는 죽어 있었다. 케이블은 뱀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부품들은 해체된 채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틀 전부터 먹통이다. 레일라가 말했다. 내 부하들이 손을 썼지만 보다시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방구석에는 이라크군 통신병 2명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이게 안 되면 난 바그다드 사령부와 연락할 수 없어. 내 포병대도 움직일 수 없지. 당신들 자이툰이 재건을 돕는다고 했지? 이게 당신들의 일이다. 황지훈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제어반으로 다가갔다. 그는 장갑을 벗고 주 전원부를 확인했다. 매뉴얼조차 없었지만 그는 이 장비의 기본 회로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레일라 중위는 그런 황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그녀는 참을성이 없었다. 그녀는 바그다드 명문가 출신이었고 서방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 망할놈의 장비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내 최고 기술자들이 꼬박 이틀을 매달렸어. 그들은 미군에게 직접 교육받은 이들이다. 그런데 자이툰은 고작 당신 같은 하사 한 명을 보냈군. 그녀는 황지훈의 땀에 젖은 전투복과 기름때 묻은 손을 경멸하듯 바라봤다. 황지훈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 가방을 열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봐 하사. 그녀가 황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들었나? 내 부하들도 못 고쳤다고. 당신이 뭘 할 수 있지? 당신 체구는 내 통신병보다도 왜소하군. 그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레일라 중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중위님, 방해됩니다. 방해? 레일라가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황지훈의 턱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는 다른 차가운 분노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좋아. 실력을 보여봐. 하지만 똑똑히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죽었다. 내가 가진 그 기술적 실력 말이야. 만약 그게 하찮은 수준이라면 그녀의 시선이 황지훈의 눈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모욕적으로 내려갔다. 나는 내 놈의 남성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하찮다고 판별하겠다. 그게 이라크 여군 지휘관이 한국군을 판단하는 방식이니까. 조롱.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도발이었다. 그러니 증명해봐. 내가 쓸모없는 수컷이 아니라는 걸. 황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다시 제어반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타오르는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차갑게. 그는 공구 가방에서 가장 아끼는 레칫 드라이버를 꺼내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레일라 알자비리 중위가 내뱉은 모욕은 독가스처럼 통신 지휘실 안에 퍼져나갔다. 방구석의 이라크 통신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황지훈 하사는 그러나 그녀의 도발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 가방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퍼를 여는 스르륵 소리가 방 안에 기묘하게 크게 울렸다. 그의 손길은 마치 의과대학 해부 실습실의 수석 외과의처럼 침착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손바닥만 한 검은색 멀티미터를 꺼내 들고 제어반의 주 전원 공급 장치 패널을 열었다. 흥! 레일라 중위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전원 문제는 아니다. 내 부하들이 그것부터 확인했으니까. 황지우는 대답 대신 측정기의 탐침을 내부회로 기판의 접점에 가져다 댔다. 삑.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전압이 불안정합니다. 뭐라고? 전압이 튑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가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기기 보호를 위해 메인보드가 스스로 전원을 차단한 겁니다. 그걸 내 부하들이 몰랐을 것 같나? 레일라가 날카롭게 받아쳤다. 기지 전체 전력이 이 모양인 건 나도 알아. 그래서 미군 놈들이 준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뒀다. 저거 말이다. 그녀가 가리킨 장비의 상태 표시등은 죽어 있었다. 황지우는 그 장비로 걸어가 뒷면을 살피더니 두꺼운 케이블 하나를 잡아당겼다. 케이블은 힘없이 툭 빠져나왔다. 연결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건 출력 단자가 아니라 입력 단자입니다. 중위님의 부하들이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장비의 배터리를 역으로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통신병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케이블만 다시 꽂으면 된다, 그 말인가? 아니요. 황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어반으로 돌아가 시스템의 핵심부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딸깍딸깍. 나사가 풀리는 소리가 레일라의 신경을 긁었다. 이틀 동안 황지훈이 처음으로 긴 문장을 입에 담았다. 이틀 동안 기기는 불안정한 전압을 그대로 받아냈고 비상 전원은 방전됐습니다. 기기가 버텨낸 게 용합니다. 그가 마침내 덮개를 열자 오존과 실리콘이 타버린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황지우는 손전등으로 기판 깊숙한 곳을 비췄다. 레일라의 눈에도 보였다. 손톱만 한 검은색 부품 하나가 흉측하게 터져 있었다. 메인보드의 전압 안정기입니다. 완전히 소손됐습니다. 그래서 레일라가 소리쳤다. 못 고친다는 건가? 예비 부품은 바그다드의 요청에도 일주일은 걸려. 폐장비 있습니까? 황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통신장비. 고장나서 버린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레일라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부하들을 쳐다봤다. 통신병 하나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저기 창고에 구형 러시아제 무전기 세트가 있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버려둔. 가져오십시오. 지금 당장. 황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레일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병사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몇 분 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무전기 함이 도착했다. 황지훈은 망설임 없이 함을 열고 그 안의 부품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레일라가 물었다. 수술입니다. 황지훈은 대답하며 낡은 러시아제 기판에서 비슷한 크기의 부품 하나를 능숙하게 분리해냈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휴대용 가스 인두기를 꺼냈다. 푸른 불꽃이 일었다. 레일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모욕도 이라크의 맹렬한 더위도 코앞에 닥친 전술적 위기 상황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 했다. 오직 그와 이 망가진 기계만이 존재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 위에서 춤을 췄다. 치직. 그가 러시아제 부품을 미제 기판 위에 올리고 납땜을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라크 통신병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규격도 다르고 호환도 안 될 텐데. 저건 자살 행위야. 레일라도 그렇게 생각했다. 저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황지훈의 땀방울이 그의 턱 끝에 매달렸다. 마지막 연결 부위의 납땜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멀티미터를 들었다. 삑.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패널을 조립했다. 딸깍딸깍. 모든 작업이 끝났다.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황지훈은 공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왜? 켜지 않는 거지? 레일라가 주먹을 꽉 쥔 채 물었다. 황지훈은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그는 주 전원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중위님의 장비입니다. 확인은 지휘관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레일라는 이를 악물었다. 저 오만한 하사놈. 그는 그녀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제어 안으로 걸어갔다. 만약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작동합니다. 황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레일라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붉은색 주 전원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렸다. 철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초, 2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레일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황지훈을 향해 돌아보며 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삐. 날카로운 시스템 부팅음이 정적을 찢었다. 죽어있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푸른 빛을 뿜어냈다. 복잡한 전술 지도와 통신 연결망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시스템 정상. 모든 네트워크 안정. 세상에. 알라시어. 이라크 통신병들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레일라 알자비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틀간 사령부 전체를 마비시켰던 최첨단 장비가 저 이방인 하사의 손에 의해 그것도 러시아제 고물 부품 하나로 되살아났다. 황지훈은 이미 자신의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잠깐. 레일라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황지훈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섰다. 어떻게?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지? 황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중위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저는 기계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훨씬 정직하니까요. 그는 레일라의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레일라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보고하겠습니다. 황지훈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인은 귀측 통신병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비상 전원 오결선, 접지 부재, 그리고 과전압 상태 방치. 이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김상병 복귀한다. 단결. 황지훈은 지휘실을 나갔다. 레일라 알자비리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통신 제어반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통신 지휘실 안 기계가 내는 일정한 저음의 웅 하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레일라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주먹으로 차가운 금속 패널을 내리쳤다. 쿵. 하찮다고. 판별하겠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황지훈의 그 무감정했던 눈을 떠올렸다. 그의 손. 기름때가 낀 투박하지만 섬세했던 그 손. 그 손이 그녀의 자존심을 남김없이 해체해버렸다. 젠장. 젠장. 그녀는 의자를 걷어찼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통신망이 살아났다. 즉시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바그다드 사령부 직통 회선이었다. 여기는 3사단 사령부 레일라 중위. 사령부 응답하라. 여기는 사령부. 3사단. 이틀만이군 레일라. 그 망할 고철 덩어리는 포기한 줄 알았는데. 방금. 복구 완료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자이툰 부대의 기술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회선 결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군 하사 한 명이 10분 만에 고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자이툰? 그 평화유지군 놈들 말인가? 아무튼 다행이군. 즉시 그 순간이었다. 삐, 삐, 삐. 방금 전까지 완벽했던 제어반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레일라, 무슨 소리인가? 잠시 대기하십시오. 레일라가 송수화기를 내던지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암호화 모듈 동기화 실패. 하드웨어는 살아났지만 바그다드와의 보안 통신을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가 잠겨버린 것이다. 하킴, 무스타파. 문을 박차고 들어온 병사들이 사색이 되었다. 저 망할 한국군 놈이. 레일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놈이 함정을 파고 갔어. 그녀는 이것이 황지훈의 잔인한 복수라고 확신했다. 일부러 핵심 기능을 잠가놓고 자신이 다시 그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같은 시각 자이툰 부대 주둔지로 복귀하는 방탄 차량 안. 형님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와.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상병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이라크 여군 얼굴 보셨습니까? 완전 똥 씹은 표정. 감히 대한민국 육군한테 남성 기능 어쩌고. 황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공구들을 정비용 헝으로 꼼꼼하게 닫고 있었다. 김상병. 운전이나 집중해. 아, 네. 근데 형님은 화도 안 나십니까? 그 조롱 말입니다. 황지우는 다시 공구로 시선을 돌렸다. 들었어. 시끄럽더군. 시끄럽습니까? 그게 답니까? 기계가 망가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집중에 방해됐어. 김상병은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이었던 그 말이 황지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해. 황지훈이 공구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근데 사람은 복잡해. 특히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겁이 많은 거야. 겁이요? 그 여자가요? 자기 부하들 앞에서 무능한 게 드러날까봐. 자기가 통제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게 겁이 난 거지. 김상병이 감탄하던 그 순간 황지훈의 무전기에서 이진성 상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황 하사, 지금 어디야? 복귀 중입니다. 3사단 사령부 임무 완료. 임무 완료는 무슨? 방금 그쪽에서 다시 연락 왔어. 자네가 시스템을 잠가놓고 왔다더군. 황지훈의 미간이 처음으로 좁혀졌다. 암호화 모듈이 먹통이랍니다. 당장 돌아가서 확인해. 지금 그쪽 지휘관 레일라 중위가 단단히 화가 났어. 자네가 고의로 사보타주를 한 거라고 난리야. 김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이거 함정입니까? 황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암호화 모듈 동기화 실패. 그는 원인을 즉시 알아차렸다. 완벽해진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상병 차 돌려. 네? 진짜 가시게요? 이 상사님 복귀 지점 변경. 3사단 사령부로 재진입합니다. 황지훈은 무전기를 끄고 다시 공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시끄럽게 구는군. 이번엔 아주 조용히 만들어줘야겠어. 이라크 3사단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사령부 정문에 다시 도착했을 때 경계병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멈춰. 차에서 내려. 당장. 총구가 정확히 차량의 운전석을 향했다. 이라크 병사 대여섯 명이 그들을 이중으로 포위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보타주범에 대한 노골적인 사리가 번뜩였다. 무기 버려. 황지훈은 말없이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 병사가 다가와 거칠게 그의 몸을 수색했다. 공구 가방도. 병사가 황지훈의 가방을 잡아채려 했다. 손대지 마. 황지훈이 낮고 차갑게 말했다. 내 장비다. 내가 직접 가져간다. 그의 목소리에 병사가 멈칫했다. 바로 그때 건물 입구에서 레일라 중위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사. 내 놈의 비열한 장난질은 여기까지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중위님.
멈춰. 레일라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건 명백한 적대 행위다. 당장 내 놈의 사단장에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 시간 없습니다. 황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매 순간마다 중위님의 통신망은 더 심각한 오류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제 상관과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내가 비켜주십시오. 레일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그녀는 이 오만한 하사의 도움이 다시 필요하다는 굴욕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통신지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귀를 찢는 경고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황지우는 그들 모두를 무시했다. 그는 곧장 보조 콘솔로 걸어가 키보드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명령어 입력창을 띄웠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레일라가 뒤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내 그 잘난 기능이 이번에도 통할 것 같나? 소음입니다. 황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중위님, 소음이 너무 큽니다. 제어반에 오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레일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황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문제의 원인이 보였다. 바보 같군. 보안 인증서를 하드웨어 고유 번호 목록과 연동시켜놨어. 그가 이식한 러시아제 전압 안정기는 당연히 미군이 납품한 장비 목록에 없었다. 시스템은 이 이물질을 치명적인 해킹 시도로 인식하고 모든 암호화 모듈을 잠가버린 것이다. 그는 암호화 모듈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속이기로 했다. 그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인식 목록을 강제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이식한 러시아제 부품의 고유 번호를 찾아내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부품으로 위장시켰다. 그리고 그 부품이 보내는 안정적인 전력 신호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불타버린 미제 부품의 고유 번호로 덮어씌웠다. 디지털 장기 이식, 그리고 완벽한 신분 세탁이었다. 레일라는 코딩을 몰랐지만 그녀는 황지훈이 지금 시스템의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황지훈의 손가락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고 입력키를 내리쳤다. 귀를 찢던 경고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지독한 정적. 그리고 1초 뒤. 삐. 맑고 단정한 단 하나의 시스템 확인음이 울렸다. 죽어있던 암호화 모듈 연결 표시 등이 일제히 녹색으로 바뀌었다. 바그다드 사령부와의 보안 연결망이 다시 열렸다. 맙소사. 하킴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레일라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황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키보드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자신의 공구 가방을 챙겼다. 넌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황지훈은 문을 향해 걷다가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지독히도 피곤해 보였다. 정비병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중위님, 제게 주신 판별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녹색 불빛으로 빛나는 통신 제어반을 손으로 쓱 가리켰다. 이게 제 기능입니다. 하찮았습니까?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단결. 그는 홀로 남겨진 레일라 중위에게 처음으로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김상병을 데리고 지휘실을 나갔다. 레일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웅하고 울리는 기계의 작동음만을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이라크 3사단 사령부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야간 업무를 수행했다. 레일라의 사무실은 통신지휘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낮고 일정한 기계의 작동음이 밤새도록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게 제 기능입니다. 하찮았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증명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남자를 이기기 위해 남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잔인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황지훈이라는 하사는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경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을 했다. 그녀는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지독한 호기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 기름때가 묻어있던 하지만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정교한 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바로 그때 통신 제어반에서 짧은 호출음이 울렸다. 바그다드에서 보낸 정기 정보 보고였다. 레일라는 사무실을 나와 통신실로 들어갔다. 하킴이 그녀에게 방금 출력된 보고서를 건넸다. 중위님, 바그다드 정보부에서 긴급 첩보가 하달되었습니다. 읽어봐. 최근 아르빌 남쪽 7번 보급로 일대에서 반군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특히 야간에 소규모 호송 차량을 노린 급조 폭발물 매설 및 기습 공격이 레일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7번 보급로. 황지훈과 김상병이 오늘 2번이나 왕복했던 자이툰 부대로 돌아가는 비포장도로였다. 최근 24시간 이내 구체적인 매복 정황 포착. 목표는 현지 주둔군 또는 연합군 소속의 비전투 지원 차량일 가능성 높음. 비전투 지원 차량. 정확히 황지훈이 타고 다니는 방탄 차량을 의미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지휘실에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확인해둔 자이툰 사단 본부 직할대의 호출 코드를 입력했다. 신호가 갔다. 피곤에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자이툰 통신 정비반 이진성 상사입니다. 누구? 나는 이라크 3사단 레일라 중이다. 레일라 중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또 시스템이? 시스템은 완벽하다. 레일라가 말을 잘랐다. 황지훈 하사 받고. 네? 황 하사 말입니까? 지금 막사로. 당장. 몇 분 같은 몇십 초가 흘렀다. 마침내 그토록 익숙해진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 하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아직 부대 안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는 없다. 레일라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럼 용건을. 방금 정보가 들어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7번 보급로. 당신이 복귀한 그 길이다. 알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말입니까? 그곳에 적이 매복 중일 가능성이 높다. 첩보가 아주 구체적이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황지훈은 그녀가 왜 이 전화를 했는지 즉각 이해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부대 간 협조 요청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경고였다. 정보 감사합니다, 중위님. 당신들 부대 경계 태세를 높이라고 전해. 그리고 조심해라 하사. 내 그 쓸모있는 손 잃지 않도록. 철컥. 신호가 끊겼다. 황지훈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곁에는 이진성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이라크 3사단 그 여자 장교 맞지? 레일라 중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말투는 경고. 황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금 벗었던 방탄복을 말없이 다시 챙겨 입기 시작했다. 7번 보급로. 급조 폭발물 매설 첩보입니다. 이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걸 왜 그 여자가 자네한테 직접? 공식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통신이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이 상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 거기 가서 기계만 고치고 온 게 아니었구나. 제 기능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황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소총의 약실을 확인했다. 당장 작전 상황실에 보고해. 7번 로드는 우리 주 보급로야. 당장 폐쇄하고. 이 상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사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비상, 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작전과에서 뛰어나온 박 대위가 소리쳤다.
방금 아르빌 동쪽 7번 보급로 너머에 있는 알카림 정수 시설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알카림 정수 시설. 아르빌 외곽의 난민 캠프는 물론 이라크 3사단 사령부의 식수까지 책임지는 이 지역의 생명줄이었다. 원인이 뭐야? 모터 펌프 과열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제기랄. 박대위가 소리쳤다. 당장 정비반 출동시켜. 황하사. 황지훈과 이 상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대위님, 이 상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방금 황하사가 7번 보급로 IED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라크 3사단에서. 뭐라고? 박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7번 로드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잖아. 하지만 알카림 정수 시설로 가는 길은 7번 보급로가 유일합니다. 우회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진퇴양난에 빠진 그 순간 황지훈이 입을 열었다. 가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정수 시설이 멈추면 난민 캠프 수만 명의 식수가 끊깁니다. 그리고 레일라 중위의 3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지훈은 레일라가 순수하게 그를 걱정해서 7번 보급로를 피하라고 경고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가 그 보급로를 다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버렸다. 박대위님, 경고는 가능성입니다. 임무는 필수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실을 정리했다. 좋다. 박대위가 결정을 내렸다. 황하사 김상병 정비 차량. 그리고 즉각 반응조 1개 분대 K200 장갑차 2대. 전원 중무장으로 호위한다. 7번 로드 최고 속도로 돌파한다. 알겠나? 단결. 같은 시각 이라크 3사단 사령부. 레일라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짓의 무게를 감당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군사 첩보를 유출했다. 그때 하킴이 다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중위님, 큰일 났습니다. 알카림 정수 시설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금 자이툰 부대에서 정비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레일라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경로는 7번 보급로입니다. 유일한 경로입니다. 레일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경고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제 그녀 자신의 부대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만 했다. 젠장.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자이툰 부대와의 연합작전 채널이었다. 여기는 3사단 레일라 중위. 7번 보급로로 진입한 자이툰 호송대. 응답하라. 당장 응답하라. 치지직. 7번 보급로. 자이툰 호송대. 응답하라. 이라크 3사단 사령부의 다급한 무선 호출이 방탄 차량의 스피커를 찢었다. 김상병은 거의 울상이 되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형님. 저 여자 장교가 또 형님 찾습니다. 이거 함정 아니었습니까? 황지훈은 K200 장갑차 2대 사이 가장 안전한 중앙에 위치한 정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자이툰 정비팀 황하사. 수신양호. 하사. 당장 멈춰. 거긴. 알고 있습니다, 중위님. 첩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입니다. 내 놈. 미쳤어? 그 경고를 듣고도 중위님의 부대에도 물이 필요할 겁니다. 뭐라고? 알카림 정수 시설이 고장났습니다. 지금 복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레일라의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경고한 그 길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가 가고 있었다. 반드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살아서 돌아와. 이건 명령이다가 하사. 단결. 황지훈이 무전을 끊었다. 호송대는 아르빌 외곽을 벗어나 문제의 7번 보급로 황량한 먼지길로 접어들었다. 전방 주시. 좌우 경계 철저히. 그때였다. 저기. 김상병이 전방을 가리켰다.
도로 한가운데 기름 드럼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지, 정지. 호송대 전체가 정지했다. IED 의심 물체. 전 병력 하차. 지휘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도로 옆 바위 언덕이 무너져 내렸다. 드럼통은 유인책이었다. 진짜는 그들이 멈춘 바로 그 지점 바위 언덕에 매설된 대형 급조 폭발물이었다. 선두 K200 장갑차가 폭발의 충격으로 한쪽 궤도가 찢겨나가며 주저앉았다. 매복이다. 적습, 적습. 폭발과 동시에 양쪽 바위 언덕 위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타타타타. 로켓 추진 유탄이 빗발치고 기관 총탄이 장갑차의 철판을 긁어댔다. 단결. 2시 방향. 적 RPG. 제압 사격. 자이툰 병사들이 뛰쳐나와 응전하기 시작했다. 후미 장갑차의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지만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황지훈의 정비 차량은 정확히 킬존 한가운데에 고립되었다. 형님, 형님, 어떡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김상병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황지훈의 눈은 냉철했다. 김상병, 고개 숙여. 그가 가리킨 곳 후미 장갑차의 K6 중기관총이 갑자기 침묵했다. 철컥 철컥. 젠장. 탄피 걸렸다. 작동 불량. 사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유일한 중화기가 멈춘 순간 적들의 화력이 정비 차량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저거 고쳐야 합니다. 황지훈이 소리쳤다. 미쳤습니까? 저기까지 10m입니다. 지금 나가면 벌집이. 황지훈은 김상병의 멱살을 잡았다. 김상병. 정신 차려. 저거 못 고치면 우린 여기서 다 죽어.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기 어머해. 그는 소총을 김상병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공구 가방을 움켜쥐었다. 형님, 안 됩니다. 황지훈은 차량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이라크 3사단 사령부.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자이툰 호송대 7번 보급로 알카림 길목에서 피격. 교전 중. 연합작전 채널에서 터져나온 절규의 레일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하사.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죽는다. 그녀의 경고 때문에 그가 죽고 그녀의 물 때문에 그가 죽는다. 하킴. 그녀가 소리쳤다. 3사단 즉각 반응조. 전원 집합. 전 차량 지금 당장 출동한다. 네. 중위님. 거긴 자이툰 관할 구역입니다. 저희가 개입하면. 닥쳐. 레일라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내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그리고 내 기술자가 그곳에 있다. 그녀는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외쳤다. 목표 7번 보급로. 길을 막는 새끼는 누구든 쏴버려. 7번 보급로는 아비규환이었다. 황하사. 저 미친놈 저거. 후미 장갑차의 사수가 공구 가방을 들고 달려오는 황지훈을 보고 경악했다. 핑. 핑. 황지훈의 바로 옆 흙바닥에 총탄이 박혔다. 그는 몸을 날려 장갑차 후미에 부딪혔다. 뭐 하는 거야? 죽으려고. 기관총. 작동 불량. 황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탄피가 걸렸어. 안 빠져. 비켜주십시오. 황지훈은 사수를 밀치고 K6 중기관총 앞에 섰다. 뜨겁게 달아오른 총열의 열기가 훅 끼쳤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롱노즈 플라이어와 다목적 공구를 꺼냈다. 고개 숙이십시오. 그는 상체를 장갑차 밖으로 거의 내놓은 채 총의 내부를 들여다봤다. 찌그러진 탄피가 약실 입구에 기괴하게 끼어 있었다. 적의 RPG가 바로 앞 황지훈이 타고 왔던 정비 차량을 직격했다. 차량이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했다. 으악! 김상병이 차에서 겨우 기어 나왔다. 황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목적 공구로 탄피를 고정하고 플라이어로 비틀어 빼냈다. 핑! 총알이 그의 방탄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다. 됐다.
그가 찌그러진 탄피를 뽑아내 던져버렸다. 송탄 레버 확인. 재장전. 사수가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당장 사격 개시하라고. 황지훈의 고함에 사수가 정신을 차렸다. 철컥. 죽었던 K6 중기관총이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화력의 바위 언덕 위에서 총구가 잠시 주춤했다. 황지훈이 다시 뛰쳐나가려던 그 순간이었다. 쿠르르르릉. 땅이 울렸다. 아르빌 시내 방향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낡았지만 위협적인 T-55 전차 2대와 무장 트럭 여러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라크군 깃발이었다. 이라크 3사단이다. 레일라 중위의 QRF다. 미쳤어. 저렇게 대놓고 돌격하다니. 레일라의 부대는 교전 수칙 따위는 무시했다. 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바위 언덕을 향해 전차의 주포와 중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쾅! 쾅! 전차포가 언덕을 직격하자 매복해 있던 적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 병력 돌격. 저 개자식들을 쓸어버려. 레일라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자이툰 병사들도 사기가 올랐다. 지원군이다. 전원 사격 재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남은 적들은 부상자들을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총성이 멎고 지독한 정적과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가 내려앉았다. 레일라가 자신의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권총을 든 채 불타는 정비 차량과 피격된 장갑차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갔다. 황하사! 황하사! 그때 그녀는 K6 중기관총이 거치된 후미 장갑차 위에서 태연하게 총열을 시키며 총기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황지훈이었다. 그의 전투복은 흙먼지와 기름때 그리고 화약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레일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황지훈은 그녀를 발견하고 총기 점검을 마친 뒤 장갑차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두 사람이 불타는 차량의 잔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중위님. 황지훈이 헬멧을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레일라는 그를 노려봤다. 이 미친놈. 방금 죽을 뻔했다. 그녀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그녀의 이성은 아드레날린에 마비되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기름때 묻은 전투 조끼 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찍어 눌렀다. 쪽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에 가까운 난폭한 키스였다. 자이툰 병사들도 이라크 병사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쳐다봤다. 부상당한 김상병조차 신음소리를 멈췄다. 레일라는 짧고 격렬한 입맞춤을 떼고 여전히 그의 멱살을 쥔 채 그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은.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하찮은 방법을 모르는군. 황지훈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기름 묻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방금 키스당한 자신의 입술을 쓱 닦았다. 그리고는 레일라의 불타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임무마저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김상병이 부상당했으니 운전병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카림 정수 시설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전투조끼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김상병을 향해 걸어갔다. 레일라 알자비리는 사막 한가운데 전장의 연기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에 남은 그의 얼굴에서 묻어난 화약과 기름 냄새를 맡으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알카림 정수 시설은 교전 지역보다 더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총성은 멎었지만 이곳은 죽어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거대한 주 펌프 모터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거인처럼 꺽꺽 하는 쇳소리를 내며 경련하고 있었다. 모터 하우징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멈추면. 정수시설의 늙은 이라크인 관리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레일라 중위를 바라봤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아르빌 난민 캠프 전체에 물이 끊깁니다. 사령관님. 레일라는 불타버린 정비 차량의 잔해에서 시선을 뗐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얼얼했다. 황지우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공구 가방을 열고 있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그가 지켜낸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부상당한 김상병을 의무병에게 인계하고 연기 나는 펌프 모터로 다가갔다. 위험해 하사. 레일라가 외쳤다. 당장. 방수포. 아니 두꺼운 천이라도. 황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물. 마실 물 말고 냉각수로 쓸 물. 당장. 레일라는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의 몸은 즉각 반응했다. 황지훈은 방수포로 손을 감싼 채 펄펄 끓는 모터의 주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철컥. 거인의 경련이 멈췄다. 그는 공구 가방에서 렌치와 드라이버를 꺼내 모터의 점검창을 열기 시작했다. 레일라는 그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모든 남자는 명예, 권력 혹은 공포에 의해 움직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 무엇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망가진 것에만 반응했다. 베어링이 완전히 녹아붙었습니다. 황지훈이 점검창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땀이 그의 턱을 타고 흘러 뜨거운 모터 하우징 위로 떨어지며 치익 소리를 내고 증발했다. 교체 부품은 없습니다. 이라크 관리자가 울먹였다. 바그다드에도 없습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황지훈은 공구 가방에서 휴대용 그라인더와 줄을 꺼냈다. 뭐라고? 차가운 물 이쪽에 부으십시오. 천천히. 그는 병사들이 가져온 물을 받아 불에 달군 쇠를 식히듯 베어링 하우징에 부었다. 그리고는 그라인더를 작동시켰다. 위잉. 날카로운 쇠소리가 정수시설 안에 울려 퍼졌다. 붉은 쇠가루가 불꽃처럼 튀었다. 그는 녹아붙은 베어링의 잔해를 갈아내고 있었다. 레일라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하찮은 남성 기능 따위의 조롱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기능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유일하게 창조하고 복구하는 사람이었다. 파괴와 죽음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생명을 되살리는 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분노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경외였다. 1시간이 흘렀다. 황지우는 불타버린 정비 차량의 잔해에서 쓸만한 쇠붙이를 찾아와 즉석에서 임시 베어링을 깎아 만들었다.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볼트를 조였다.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6시간 이상 돌리면 다시 멈출 겁니다. 그 전에 예비 부품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는 주 전원 스위치로 걸어갔다. 관리자분, 직접 켜십시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철컥. 모터가 얕은 신음을 냈다. 그르릉. 그리고 쿵. 조용하고 힘차고 규칙적인 소리. 잠시 후 정수시설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쏴.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다. 관리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레일라의 부하들도 자이툰의 병사들도 모두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황지우는 그제야 어깨에 맨 공구 가방의 무게를 느끼는 듯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레일라를 지나쳐 복귀할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아사. 레일라가 그를 불렀다. 그가 멈춰섰다. 당신은.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대체. 황지우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중위님. 그것이 그의 대답 전부였다. 복귀는 조용했다. 황지우는 레일라의 지휘 차량 조수석에 앉았다. 자이툰 부대의 생존 병력과 부상자들 그리고 이라크 3사단의 QRF가 하나의 거대한 호송대를 이루어 7번 보급로를 되돌아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황지우는 자신의 공구를 하나하나 닦고 있었고 레일라는 운전병에게 경로를 지시하며 무전 교신에만 집중했다. 차량이 마침내 3사단 사령부 정문에 도착했다. 황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사령부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모든 이라크 병사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다. 황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부상당한 김상병이 누워있는 의무실로 향했다. 그가 막사를 빠져나올 때 레일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늘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김상병은 괜찮나? 다행히 뼈는 문제 없습니다. 파편상입니다. 그렇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복귀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자이툰에서 새 차량을 보낼 겁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 네. 내 실력.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찮지 않았어. 절대로. 그녀는 자신이 던졌던 모욕을 스스로의 입으로 거두어들였다. 황지우는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레일라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혼란과 피로와 그리고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한 가지만 묻지. 7번 보급로에서 내가 했던 짓, 그것도 쓸데없는 소음이었나? 그녀는 자신의 키스를 그가 판단해 주길 바랐다. 황지우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공구 가방 옆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톱만한 검은색의 불에 타 터져버린 부품이었다. 그가 3사단 통신 제어반에서 떼어낸 바로 그 전압 안정기였다. 그는 그것을 레일라에게 내밀었다. 이건 고장난 부품입니다. 황지훈이 말했다. 저는 고장난 기계를 고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중위님,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고장난 부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떤 것들은 제 공구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자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고장난 부품으로 규정했고 자신은 그것을 수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레일라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차가운 부품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랬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품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너는 정말 끝까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자이툰 부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황지우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다. 각 잡힌 완벽한 군인의 경례였다. 임무 마쳤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단결. 그는 돌아섰다. 레일라는 그가 새 차량에 올라타고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가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는 검은 부품 자국과 함께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손에 쥔 부품을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삐. 그녀의 무전기에서 호출음이 울렸다. 중위님. 바그다드 사령부에서 교전 보고를 재촉합니다. 레일라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손바닥의 피를 전투복 바지에 쓱 닦아냈다.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여기는 3사단 사령부. 보고 개시한다. 그녀의 기능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공구로도 수리할 수 없는 뜨겁고 하찮은 고장 하나가 영원히 남게 되었다.